예.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경영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을 지역구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세종시의 긴급 방제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가미가제 전투기를 비롯해서 각종 군함과 어뢰, 폭탄 등 군수물품을 대거 납품했던 기업들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 피해자 10만 명이 강제로 끌려가 혹독한 강제 노역과 고통 속에서 중업으로 내문 장본인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도 국내에서 돈을 벌어 일본 우익단체에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경악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오히려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배제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전쟁입니다. 아베 정권에 일으킨 경제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를 빼앗길 때마다 많은 의병과 애국지사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가진 재산을 헌납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합니다. 우리는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살리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을 펼치고 경제권 수호를 위하여 조선물산 장려운동을 펼쳤을 때와 같이 공직자와 시민들까지 모두가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본 제품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일본 제품을 이미 알아보고 올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하여 붙이십시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참여할 경우 일본 제품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제품을 선택하는 데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시다.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세종 시민과 함께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 27일 장군면 산악농장 인근 지역에 악취와 파리떼가 발생되어 7월 9일까지 추진한 방제 활동 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세종시가 긴급방제 대응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7월 1일 산악농장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밤나무 농장 2만 4천여 평 부지에 파리 유충이 널려 있으며 성충으로 번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피해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재난 수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방제 약품과 차량을 긴급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뿐이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관련 부서장과 2차례 대책회의를 추진한 결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의견만 제시할 뿐 대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 의견은 전면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차례에 걸쳐 시 본청에서 재난 대응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다행히도 7월 4일부터 방제 작업을 착수할 수 있었고 차량과 인력을 지원받아 3단계에 걸쳐 방역을 실시하여 파리떼를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7월 12일 불법행위자 처분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3차 회의 점검회의를 추진하였으나 뒤늦은 수사 의뢰와 관련 부서마다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군면 산악농장 파리떼 방제 활동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관련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 대응으로 인근 식당이
줄줄이 영업 중단을 하는가 하면 어린이집, 사찰, 마을 주택가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방제 인력이 없이 진행되어 다량의 살충제를 살포하였고 민간 자원봉사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불량 폐기물 살포에 대한 원인 규명과 불법 행위자 처분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증거가 인멸되어 처벌의 한계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방제 작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 마련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행정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의 떠넘기기 시행령이죠. 핑퐁 행정으로 인한 늑장 대응이 주변 지역 식당과 어린이집, 사찰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초기 대응 문제점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차승우 의원님께서 방금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8.2때 사건 관련해서는 발생 초기에 관계 부서가 소관 사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부서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응, 예를 들자면 집중 방역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럼 적정하지 않았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 사건의 발달의 요인이 되었던 물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비료입니까? 폐기물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 이 물질 관련해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살포자의 진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관계부서에서 확인한 것은 게사료, 음식물, 폐기물, 물, 음폐수를 활용한 게사료에다가 EM을 섞어서 살포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관계자의 진술과 현장 공장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관련 법상 폐기물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비료에 해당이 되는지는 이게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아직 정확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자료를 좀 받아본 거에 의하면 8.2 사건이 검찰 결과에 이제 금일 이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료관리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두 개 다 위반이 된 것으로 병행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렇다면은 초기에 비료관리법 위반 소관부서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관부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를 진행하고 또 태종시에 있는 특사경에서는 이거를 조기에 내사에 좀 착수를 해서 초기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원인 물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초기에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가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단계에서 관계자의 진술이 처음에는 액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비료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7월 8일 관계자의 진술과 아까 말씀드린 아산 공장 현지 확인을 거친 후에는 이거는 폐기물일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사경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만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지명이 되어 있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사가 좀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초기 대응이 신속해졌을 것이고 지금 아까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이제 처음에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의 폐기물관리법도 병행을 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의 진술만으로다가 그분의 진술을 어떤 분이 본인이 위법사항을 했는데 본인이 정확한 진술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변명에 불과한 진술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거를 믿고 그대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위반을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초기 대응이 늦었다, 잘못됐다. 특사경 착수가 늦어졌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요. 특사경의 업무라는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경찰에서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모든 일에 개입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 법 위반이고 이렇게 결정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사실이 내사를 통해서 특정이 되고 이 법이 위반된다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야만 강제 수사를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피의자를 이제 소환하는 입건 조치를 해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같이 참여해서 내사 단계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초반부터 강제적인 수사, 피의자를 소환한다든지 이 부분은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강제 수사를 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내사를 착수하라고 권한 한 남용이 거고.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사경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에 의하면 제22조 범죄의 내사를 보시면요. 특사경은 범죄에 관한 신문 방송, 그 밖에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등에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수사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의 내사 규정은 그 직무범위 규칙인데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신 부분이 특히 출처의 주에서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비료관리법은 이미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초기에 진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비료관리법. 네. 그러면 그 비료관리법으로도 특사경에서 그 특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특사경이 환경 쪽에서만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내사는 가능하다고 이 규칙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비료관리법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과에서 특사경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좀 조기에 좋습니다. 종료했고요. 그 얘기는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두 차례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 부서 회의를 추진하였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환경과하고 그쪽하고. 그 뒤늦게 이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다가 수사 의뢰를 한 이제 특정을 해서 수사 의뢰를 했죠. 그럼 그 특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7월 11일 기형인데요, 그게? 7월 12일 이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료인지 여부에 대해서 초기에 피해자 진술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기에서는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는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비료관리법이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7월 11일 날 네. 본 의원이 소집을 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왜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이제 폐기물 관련 부서에서 한 번을 공문을 보냈는데 특사경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거를 공문을 보내달라 특정해서 그래서 특정해서 보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처음에 특정해서 보낼 수 있던 상황인데 특정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11일 날 관계 부서에서 특사경 쪽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사건 초기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판단되는 상황에서 부서 간의 협업에서 원인 규명을 같이 했어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 의원은 지난 12일간 긴급 방제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이제 발견했고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방역에 사용된 약품은 모두가 고독성 살충제입니다. 원액 기준으로 1441리터를 100배 희석해가지고 살충제 희석량 기준으로 14만 4,100리터를 갖다가 살포를 했어요. 거기다가 근데 지금 매뉴얼상에 보면은 적정량이 헥타르당 80리터 정도만 이렇게 뿌리게끔 되어 있는데 엄청난 양을 지금 오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여기 이제 약의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 차성호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보충 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포를 했습니다. 이 매뉴얼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성충 파리에 관련해서는 250배를 희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배를 희석했어요. 이 결정도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결정해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금 희석 배수 원칙에 어긋나게 지금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현장에서는 차량 한 대에 250배 희석 기준 그걸 적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러나 상황이 집중 방역이 긴박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다 보니까는 이게 희석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희석 매뉴얼조차도 교육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엄연한 행정적인 직무 유기입니다. 또 현장에서 지금 보고를 뭐 200배로 250배로 보고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보고를 받으신 거고 제가 현장에 있었고 거기서는 100배로 희석해갖고 살포를 했습니다. 그럼 방제 업체에서도 100배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방제 업체가 아니고 지금 자원봉사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그날 투입 방제 업체를 저한테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 매뉴얼조차 안내하지 않아서 교육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무분별하게 250배를 희석했어야 되는데 100배를 희석해갖고 아주 고농도의 약을 살포했다. 그것도 변변한 보호장구를 하지 못하고 살포했다. 보건소에 의원님 질문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약품을 지금 희석을 해서 뿌리는데 통상의 이제 방역을 할 때 수증기 형태로 호흡기 흡입이 아주 가능한 이런 방식이 아니고 희석을 해서 뿌리는데 다만 이 약을 그 인체에 가까이 뿌리지는 말고 나무하고 꽃 이쪽에 땅에 뿌리도록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배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한 번 더 안내를 하는 절차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화면 자료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보고받은 거는 그 현장에서 그 현실로 이루어졌던 거하고는 다 다른 얘기고요. 맨손으로 약품을 취급을 했고 하루 종일 마스크 쓰지 않고서 그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저한테 준 자료, 그다음에 그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 장군면에서 준 자료가 자치행정과하고 장군면은 같은 자료예요. 다만 보건소에는 달리 있고 저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약재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재가 얼마나 어떤 종류의 약재가 얼마나 쓰였는지조차도 행정과 보건소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독성을 방제 작업자들은 하나의 안내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본인들이 끌어안는 거고요. 그 행정부시장님 그 긴급방제 작업 착수 종료 시까지 그 약품 선정과 살포량 그거는 누가 결정해서 그 안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약품 선정하고 약품 이번 사태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총괄 지휘는 장군위원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방역 업무인데 방역 관련해서는 시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우리 지금 사무위임 조례상 동하고 면에 방역 소독이라든지 약품 장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그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해서 처리하는 게 맞고 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방제를 할 때 그 네. 방제 면허가 있는 전문 업체들에 대한 거고요.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와 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 전문성을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군위원장에게 지원을 하고 서로 협업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근데 보건소에서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품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6월 28일 날 장군면회 요청에 의해서 이게 U 그레이드 디펜유저라 그러는데 이걸 선정해 줬다 그러고요. 이후 관련 전문가 방역업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8위 이번 경우는 유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충까지 방역 가능한 약품을 교체를 해서 구매를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살포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안내를 하고 교육을 했나요? 살포량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양을 살포를 하면은 이게 다 박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도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 개체 수하고 땅 속의 그 방역 진행 상황을 보면서 살포량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누가 조절했습니까, 그걸? 이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장군위원장 지휘하에 보건소 자문을 얻어서 전문가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지금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장군위원장은 그거의 살포량이나 희석량이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바가 없고 현장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100배 희석량을 갖다가 250배짜리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일시에 와서 이제 하시는 바람에 완벽하게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 부분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보건소가 아무 약품 선정이나 살포량이 있어가지고 관여를 하지 않았고 또 뭐 약품 공급에서 지연이 있었고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부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자, 좋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안내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죠? 예, 예. 그리고 방제를 할 때 안전복장이나 안전장구를 제대로 하라고 교육이나 안내를 한 적 있습니까? 행정에서? 예,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없었던 것 같으면 그 맹독성, 고독성 약재를 갖다가 14만 리터나 할포하는데 그런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분들이 거기서 방제를 했다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이지만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차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에 혹시라도 위해가 있지 않을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아주 뭐 농도 높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살충제 제품에 되어 있는 유의사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공기 중에 수증기식으로 분무 살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와 같이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땅 나무에 직접 이제 물 타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호복의 경우에는 과거에 약품이 아주 고독성일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안전화학성인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면은 크게 위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혹시 있을 건강상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현장에 구급차하고 이송인력을 상시 배치를 했고 현재까지는 방역작품의 약품의 중독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고소하는 작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우려는 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그 후에 이런 증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전에 지금 행정에서 한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분무, 연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희석량도 지키지 않은 거를 여기에는 분무를 할 때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근처에 있지 말아야 된다. 동물도 옆에 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물도 여기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작업자들이 지금 분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물을 뿌린 거라는 것이죠. 이게 수증기 형태로 호흡기 흡입이 아주 많이 나는 형태로 약품을 살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물에 섞어서 뿌린 것이기 때문에 물에 섞어서 뭘로 뿌렸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석해서 뿌린 것이기 때문에 위해 가능성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심각한 여기 250배로 희석해서 뿌릴 때 그런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돼 있다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 현장에 한 번에 와보셨어요? 현장에 한 번 와보셨냐고요 여기? 제가 모든 현장을 다 가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분무했다고 분명히 사람이 있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우려하실 걱정이 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100배로 250배로 희석할 거를 100배로 희석해가지고 14만 리터 엄청난 양을 뿌렸어요. 반복되는 작업자들이 거기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하고 똑같이 지켜졌을 거라 생각하세요? 전체량이 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배 희석해서 뿌려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모두 분무 작업에 동원된 것이 아니고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끈끈이를 놓는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전부 이렇게 14만 리터를 뿌렸기 때문에 아주 위험했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접 살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운전하신 분이나 그 외에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직접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신고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시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행정에서
미비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겠다. 또 거기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분들의 적어도 죄송하다는 말씀이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된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후에 제가- 사실 확인은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요.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현장에 보듯이 다 아시고 분무를 사람을 향해 직접 한 것도 제가 카메라에 담아놓은 게 있어요. 저 보십시오. 밑에 있는 좌측 두 번째 칸 맨손으로 저 맹독성 약품을 계속 하루 종일 저 사람이 만진 겁니다. 담당이에요. 마스크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우측에 빵을 먹고 있어요. 예,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시장님께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있으면 들어가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특사경의 문제점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연재해, 대형 재난, 사고뿐만 아니라 긴급방제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지휘 체계를 갖추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